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11월 FOMC가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11월에는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지금 4번 올리는 건데, 이거는 4개월 만에 4개월 만인가요? 이 네 차례 FOMC 열리는 동안에 3%포인트를 올리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주 어 진짜 없애야 할 가장 최우선의 과제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12월에 그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의 폭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시장의 기대가 지금 엄청 커지고 있고, 어제까지도 주가를 올렸고, 오늘도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가 오르고 있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올랐고, 뭐 중국 증시도 올랐고, 어제 미국 증시는 좀 빠졌지만 오늘 코앞에 둔 상태에서 지금 일단 좀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겁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생각이 약간 다른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최고의 과제, 지금 뭐 전 지구촌 전체적으로 지상 최대 과제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물가를 여기서 잡지 못하면 어 앞으로 금리를 1%포인트씩 만약에 4번을 올리더라도 못 잡을 수 있을 만큼 크게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요, 우리 생활이 뭐 궁핍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뭐 우리 이제 화폐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면은 그 재화의 물건들의 가격은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고, 반대로 물건의 가격,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 실생활이 뭐 이제 봉급 생활자들은 실제 봉급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금리를 올리는 것,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 원인이 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지나면서 시중에 현금이 다발로 풀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기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처방이었지만,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낳고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아야 됩니다. 지금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 중앙은행들이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금리를 올려야 이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빨아들여야 이 돈이 줄면서,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줄여줘야만, 그래야 물건의 가격이 경쟁적으로 올라가던 게 안정되는 거죠. 다운되는 거죠. 대신에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기지만, 지금은 뭐 8%, 9%, 10%씩 오르는 이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한다. 그게 가장 큰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따가 새벽 3시에 파월이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다 준다. 그러니까 금리를 이 올리는 그 속도와 강세를 줄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던져주면, 이제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다시 그렇다면 어 12월부터는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줄고 이제 조만간 금리가 인하될 거고, 이런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이제 투자금을 빼서 은행에 넣었던 그 자금을 다시 투자금으로, 또 시중에 소비로, 이렇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억제책이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이 이제 12월부터 안 올릴 거잖아, 1분기 때 내릴 거잖아, 뭐 금리 인하 논의 시작할 거잖아, 이런 그 시장에 어떤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렸는데,
시중에 경기가 너무 급속도로 얼어붙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밀어붙일 것이냐, 또는 그러니까 시중의 이 경기 침체를 조금 보듬고 갈 거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해서 시장의 그 과열된 어떤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된다. 그래야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부의 정책들이 약발이 먹히고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파월이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의 과연 그런 달콤한 어떤 그 발언을 해줄까? 여기에 약간 좀 의구심이 생겨요, 계속. 어,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경계하자. 아직은 비중을 좀 많이 늘리지 말자는 생각인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중간 선거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할 때 사실 되게 절대적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참고가 되겠지만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10월 31일 날 유로존, 제가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유로존의 그 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너무 지나치게 이제 FOMC가 그 유화적인, 시장의 친화적인, 그리고 뭐 비둘기파적인 그런 발언을 파월이 이따 새벽 3시에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미국 증시는 제가 지금 오늘은 안 보여드릴 생각인데, 우리 한국 증시 이 차트 보면요, 고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점. 이거를 언젠간 뚫겠지만 과연 이번에 뚫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좀 있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완전히 뭐 완연한 상승세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단기 고점에 와 있고 이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 그래서 그거를 다시 말하면 파월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시장이 아주 뭐 원하는 만큼의 그걸 뛰어넘는 수준의 유화적인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뭐 애매한 그런 표현들, 그런 정도로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증시를 좀 자세히 뭐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만 한국 증시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과열되어 있는 게 맞다. 그러면 조금 눌리고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동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알고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코스피가 394종목이 올랐고 461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0.07% 올랐죠.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 빠진 종목보다 한 70종목이 적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 좀 많이 올랐고 빠진 종목은 좀 덜 빠진 그런 모습이었을 거고요. 코스피 100은 거의 보합권이죠.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코스닥은 577종목이 올랐고 858종목이 빠졌습니다. 0.38% 하락, 코스닥 150은 0.66% 하락이니까 대형주들이 훨씬 좋지 않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코스피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5천억 원 넘게 들어왔고, 기관이 오늘은 많이 팔았는데 금투가 대부분 던졌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지수는 나스닥이 0.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은 뭐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국제유가는 2.13% 올라서 지금 88달러까지 다시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어제 미국 고용지표조 및
FOMC 관망세 속에 하락 출발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원화 약세 등에도 외국인의 대형주 중심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FOMC 앞두고 경기감 확대되며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9월 채용 공고 규모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줄어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지수는 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줄어서 오늘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이지 않을 거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은 선물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기반한 일반 전기전자 업종의 약세를 보인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위메이드 660억 투자 소식에 관련주 강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중에 이제 210억 원을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는 키움증권하고 신한이 되는데 오늘 뭐 위메이드 주주들은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이제 20%대 급등이 나왔는데 이 전환사채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주는 거죠. 이제 종이 쪼가리를 사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를 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자금난을, 뭐 자금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새로운 자금을 투자를 받게 되는 거죠. 6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게 되니까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이제 돈 필요했던 곳에 돈을 벌지 못하면 어딘가에서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위메이드가 지금 최근에 실적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돈을 외부에서 게임을 뭐 팔아서 뭐 게임 머니를 통해서 뭘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를 받게 되니까 일단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이 전환사채가 나중에 언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지금 이번에 이제 참여한 그 신한이라든가 키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이걸 주식으로 전환을 할 이제 권리를 요구하게 되는 순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물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바로 처분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확 빠지는 그런 우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전환사채는 나중에 그 시장에서 조금 이제 우려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대형 호재죠.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크게 올랐던 거고요. 자, 시총상위주를 보면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다시 5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6만 원이었는데 5만 원대 내려왔고요. 삼성 SDI가 4%대, LG화학이 3%대 크게 하락하면서 수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고 이게 FOMC 앞두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오늘 카카오뱅크에 뭐 엄청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올랐죠. 오늘 3%대 제일 많이 올랐고 오랜만이죠. 이 시총 상위주들 중에 제일 많이 오른 거 오랜만이고요. 네이버도 오늘 2%대 상승이 나와서 어느새 17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과 LNF 그리고 에코프로의 급락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부지리를 얻어서 시총 다시 1위 대장주로 올라갔고요. 뭐 1.4% 올랐으니까 일단 대장주로 다시 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펄러비스가 7%대, 또 위메이드 21%대, 또 뭐 다른 게임주들도 좀 많이 괜찮았어요. 카카오 게임즈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 빼고 그랬고요.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서비스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크래프톤이 9% 올랐고요. 도어 엔지니어링 6%대, NH 올원 리츠, 넷마블, 하이브, NHN이 4%대 올랐고요. 오늘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좋았죠. 그리고 기계업종, 어제 그렇게 잘 갔던 기계업종이 오늘 가장 많이 하락했는데 다이나믹 디자인, 한신기계, 두산 에너빌리티가 9%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4%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역시 위메이드 맥스 25%대, 위메이드 21%대, 위메이드 플레이 16%대 올랐고요. 펄어비스 7%대 올랐습니다. 게임주들 흐름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안 좋았는데 G2파 오늘 원전주들 다 빠졌죠. G2파워 11%대, 자이글 7%대, 서전기전 6%대,
지오 엘리먼트, 대성 엘텍, 에코프로 BM이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9%대, 유나이티드 제약이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가 5%, 신풍제약이 마이너스 3%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제테마가 14% 올랐는데 어제 하한가 가까이까지 24%까지 빠졌던 제테마 밑에 보시면 한국 BNC 오늘 제테마는 14% 올랐고요. 한국 BNC도 비슷하게 오르다가 이 상승폭을 반납하고 4%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좀 이따가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테마는 오후에 8시쯤인가요? 아까 공시가 하나 나왔고 오늘 얘네들이 올랐던 이유는 그 어제 이 식약처로부터 제재 받았잖아요. 제조 금지 처분 6개월. 이게 아니다. 곧바로 해제될 거라는 소문이 오늘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두 종목 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그 풍문 조회 조회를 이제 풍문을 그 공시하라는 그런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아까 전에 낮에 공시가 나왔는데 이제 이 실제로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줬고요. 재테마는 거기에 대해서 유예 처분을 이제 좀 연기된 거예요. 그 유예 처분을 12월 언제까지 한 달 동안 유예 처분을 받은 걸 공시를 했고 한국 BNC는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지금까지도 아직은 공시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기사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테마 14% 올랐던 거고요. NKMX가 13%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마이너스 6%대, 오스코텍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고요. 공매도는 148억 원이 줄었고 코스피의 카카오뱅크가 크게 늘었고 위메이드가 코스닥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카카오뱅크, SK이노베이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위메이드, LNF,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순이었습니다. 자,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CJ 대한통운, S1, 이마트, 한샘, 아모레 G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솔브레인, 오스코텍, 알서포트, 그레디언트, ITM 반도체 순이었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경기 침체 대응이냐, 인플레이션 억제냐, 너무 중요한 시장에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고, 자, 미국 FED 연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회의가 나오고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물론 이번 기준금리 인상폭은 0.7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시장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밑에 얘기가 나왔지만 뭐 시장에서는 이걸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의 관심은 연준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지 여부에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화 가치의 폭락, 중국 경제 불안, 유럽과 영국 금융 혼란 속에 연준이 이제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전방위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뭐 의원이 서한 보낸 것도 공개가 됐고 뭐 등등 중간 그 선거 앞두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좀 지나치다 하면서 이제 경고를 계속 하고 있고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아무도 몰라요. 지금 조금씩 그 12월에 저 0.75%포인트 올릴 거라고 예상했던 것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완화될 거야 라고 확대가 되다가 다시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 하고 그게 어제 오늘 사이에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거라는 쪽으로 약간 더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갈수록 벌어지잖아요. 미국은 0.75씩 올리는데 우리는 0.25나 0.5씩 올리니까 똑같이 올려도 계속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을 놓고 봤을 때 한국에 투자한 자금을 빼서 미국에 투자하면 이자를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이 유출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금리 역전이 되면서 우리가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여러 가지 경기 침체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저기서 경고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안 올리자니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올리자니 경기가 빠르게 침체되고, 이게 진짜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어쩌면은 FOMC보다 그 연준의 딜레마보다 훨씬 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66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하면서 이제 그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210억 원 규모로 참여를 해서 올해 105억, 내년에 105억, 이렇게 210억 원을 집행을 한다고 오늘 나왔어요. 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 이제 좀 회사 입장에서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투자금을 지원을 받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 청구 기간이 2023년 11월 18일부터, 사채 만기일은 27년부터, 그러면 내년도 11월 이때부터는 또 이제 뭐 이 양이 660억 원이라는 그 규모가 뭐 얼마나 많다, 이렇게 뭐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당시 나중에 이제 이 그 주식 이제 이제 전환 그 권리를 실행하게 되면, 그러면은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를 좀 우려할 수도 있는 그런 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지금 당장은 상당히 큰 호재지만,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쓰고, 또 이걸 가지고 그 이제 뭐 위믹스에 어떻게 쓰고, 게임에 뭘 개발에 어떻게 쓰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고, 그게 실제로 회사의 이 어려웠던 자금을 어떤 식으로 이제 경색됐던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진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아마 주가에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테마도 이제 아까 공시가 나왔던 걸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잠정 제조 중지 명령 및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 처분 신청 인용 결정, 이렇게 좀 어려운 제목으로 이 그 공시가 나온 건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 어 이제 어제 그 식약처로부터 이 제테마 더 톡신주 100IU 이거를 이제 행정법원에 잠정 처분 신청서를 냈고, 오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래서 신청인 제테마, 피신청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 제품에 대한 회수 폐기 명령과 공표 명령의 효력을 2022년 12월 5일까지 정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회수도 하지 말고, 일단은 이걸 회수하고자 했다는 그 공표도 하지 말아라 하고 12월 5일까지. 그래서 그 이유는 어 이거 이제 이 사건의 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에 대한 심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결국 12월 5일이 돼야 이거를 결정이 납니다. 이제 회수할지 폐기할지 아니면 무혐의로 뭐 될지, 이거를 제테마가 억울하다고 냈던 거고, 이게 법원에서 일단 받아들여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테마도 그렇고 한국 BNC도 그렇고 바로 요 공시가 나왔었는데, 주권 매매 거래 정지 해제 해가지고 이 풍문 등 조회 결과 공시해서 이 매매 거래 전에 이게 매매 거래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어저께 정지됐던 것들이 풀렸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국 BNC와 제테마가 이 거래 정지됐던 것이 풀리면서 주가가 이거 무슨 뭐 좋은 소식이 있는 거 아니야? 어제 그 결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소문, 이런 시장의 어떤 반응,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급등했다가, 실제로 제테마는 인용되면서 12월 5일까지 일단 심리를 다툼을 해서 제테마가 이길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국 BNC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공시는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냥 거래가 재개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제테마의 경우 12월 5일 날 가야 이 최종 결과를 알 수가 있고, 그때 가서 만약에 다시 회수 폐기 결정이 맞다, 식약처 손을 들어주면 법원이, 그러면 다시 폭락할 수도 있다. 왜냐면 어제 빠진 것에서
상당히 한 60% 정도를 되돌려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만약에 제테마 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엄청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자, 수급을 보면은 셀트리온은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82,000주 들어오면서 1,500원이 올라간 거고요. 19만 원대로 올라가진 못했지만 하락세는 막은 그런 상황이었고, 연기금도 매수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헬스케어는 외국인과 함께 기관이 매수를 했고, 특히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매수를 하면서 69,000원 일단 다시 7만원 코앞까지 또 올라왔고, 오늘 시총 코스닥 대장주로 다시 또 등극을 했습니다. 제약도 외국인이 매수, 그래서 67,700원까지 주가가 많이 쫓아 올라왔어요. 지금 헬스케어하고 이제 1,300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자, 위메이드는 오늘 외국인이 36만 6천 주 엄청나게 매수했고, 개인이 30만 주 넘게 팔면서 55,7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이렇게 되면은 위메이드는 상당한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틈을 타서 딱 금투와 연기금이 매도,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만 사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게 되면 상승폭이 둔화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만 개인만 38만 주 정도를 샀고, 외국인 기관은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요. FOMC 앞두고 이제 좀 뭔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다 털어냈고, 개인들이 매수를 혼자 하면서 11만 원대가 좀 무너졌다. 강원랜드도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하면서 23,00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0.53% 1,000원이 빠진 186,500원, 헬스케어 0.43% 300원이 빠진 68,700원, 제약은 0.15% 100원이 빠진 67,600원, 위메이드 1.62% 900원이 빠진 54,800원, 에코프로비엠은 0.18% 200원이 빠진 109,500원, 강원랜드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어쨌든 3일 동안의 하락 추세, 오늘 양봉이 나왔지만 시초가가 낮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장중에 저점을 보면은 이평선상에 60일선, 11선 다 깨고 매물대까지 다 깨고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 달고 쭉 올라가주는, 그래서 매물대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하향 추세로 바뀌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속도가 빠른 보조지표인 스토캐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매도 신호가 오늘 나온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보면은 위쪽에 61선에서 눌리면서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아래쪽에선 또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역시 셀트리온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하락하려고 하는 그런 하락 반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약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60일선, 초록색 60일선 부분까지 닿으면 이제 내려올 텐데, 아직은 닿으려면 약간 시간이 더 있어 보여서 크게 빠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 완만한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메이드는 3일 동안 21선 아래에 머물면서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게 만들더니 단숨에 61선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윗꼬리 달고 내려온 걸 봐서는 더 많이 올랐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았던 그런 모습이고, 정확히 61선에 안착을 해서, 자, 이 정도면은 오늘 이제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금리 인상 기조가 강하게 이어진다면 게임주들 다시 한번 털썩 주저앉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이 그동안에 괴롭혔던, 정말 이 힘들었던 이동평균선 또 매물대의 벽을 깨고 61선까지 일단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뭐 완전히 이제 하락 반전을 했는데, 오늘 보면은 11선과 61선에서 지지를 받았다. 하락이 크게 나왔지만 아래쪽에 지지선이 또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아래쪽에 60일선이나 아니면 조금 더 빠지면은 한 20일선 정도에서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강원랜드는 뭐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를 일봉으로 보면은 60일선에 이렇게 같은 구간에 다 있고요. 이건 주봉을 보는 건데 노란색 20주선 좀 잘 보시면은 2021년도 3분기 무렵부터 이 노란색 21선 부분에서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고점이. 그래서 쭉 21선에 닿았다가 밀리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가다가 20주선에 부딪히고 내려오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가는 듯 하다가 20주선 부딪히고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20주선, 일봉으로는 60일선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이번에는 깨고 올라가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눌리나 자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코스피 지수는 여기가 단기적으로 고점이어서 좀 빠질 수도 있고 이번에는 20주 선을 이번 주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단기 고점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이번엔 뚫겠구나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이는지 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지금 일단 20주선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61선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역시 20주 라인에서 이렇게 세 차례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았다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최근에 흐름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이렇게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코스피는 빠지고 코스닥만 가고 이러진 못할 거고요.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이 약간 더 빠른 추세로 올라가면서 격차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직은 그 코스피만큼 명확하게 어떤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주봉 라인입니다. 자, 지금 미국의 선물지수 보면은 나스닥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좀 미국 시장에서 좀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우 미니는 마이너스 41포인트, S&P는 마이너스 0.5, 나스닥은 플러스 14.75인데요. 물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종합 상황에서 나스닥이 22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14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상승폭을 좀 줄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6시간 정도 이제 남아 있는데 나스닥은 16.75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다우는 마이너스 18, S&P 500은 플러스 1.75 상승 전환했고요. 나스닥 선물도 상승폭을 뭐 약간이지만 조금 그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다. 17.25까지 올라갔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아무도 뭐 누구도 알 수 없죠. 확률만 예상을 할 뿐인데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 개장 이제 앞으로 하고 나면 FOMC 회의 결과를 새벽 3시에 파월이 발표를 통상 하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가 진짜 핫한 가장 뜨거운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내일 우리 시장을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미국이 크게 일어났는데 눈 떠서 미국 증시 확인했는데 크게 빠졌다. 그러면 이제 내일 우리 시장은 역시 크게 빠지는 거고요. 반대로 뭐 바닥을 좀 버텨줬다든가 아니면 잘 올라갔다든가 이러면 내일 우리 시장은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미국 시장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